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2차 전지는 그냥 딱 두 종목만 사세요. 3월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한 차례 폭락 이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 가운데 이 반등세 속에서 가장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말씀해 드렸고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어제 유진테크라든가 원익큐엔씨 근데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보면 유진테크가 유일하게 사셨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애초에 좀 덜 떨어졌고 올라가는 것도 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편입하신 분들은 오늘 장초반에 편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권에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제 예상보다도 더 너무 빨리 올라가서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좋지만 뒤에 이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존재하거든요. 왜 현재 시점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선물 내어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로봇 자루집, 로봇 증리 종목들이 더 올라갈 거라 예상이 좀 돼서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 자루집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2차 전지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종목도 보시지만 시황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내용 전달해 드려 볼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국내 증시 코스피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차트로 보시면 요 정도 반등이 있죠. 예, 등락폭은 사실 굉장히 심했는데 사실 2월 달 초에 있었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전 세계 유동성이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 증시만 이 변동폭이 좀 커지게 되면서 흔들리는 증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한 만큼 반등도 좀 잘해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한국의 예탁 잔고도 130조가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바로 넘진 못해도 단기간에 추가 반등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근데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단기 반등은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바로 직전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2월 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이 하락의 주요된 원인 바로 미국의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시의 반등의 이유는 사실 전쟁이 1개월 내 종료될 경우 높은 확률로 증시는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통계가 존재해서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반등한 거예요. 특히나 이 기대감에 좀 불을 지펴준 게 뭐냐면 미국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에 이란이 바로 지금 현재 미국 측에게 협상안을 내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등장했고요. 그 이외에도 미국 국무부 장관, 정확하게는 이제 국무부 장관이 군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란은 이미 미사일 쏠 대로 다 쏴서 쓸 수 있는 미사일이 별로 없다. 이제 좋은 거 다 쐈고 이제 구형들만 남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해당 이야기를 듣고 발끈해서 우리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실제 이미 미사일을 많이 소진한 것도 맞기 때문에 전쟁 분위기가 좀 끝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전쟁 분위기가 끝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된 것이지 우리가 실제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이 끝났냐 안 끝났냐는 사실 뭘 보면서 판단해야 되냐면 가장 정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유 가격입니다. 시장에 나오는 어떠한 뉴스를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이 다른
지표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원유 가격입니다. 진짜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원유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정직하니까 전 세계에서 글로벌 자금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굉장히 자금이 쏠려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원유 가격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 76.37달러. 뭐 지금 현재 뭐 초폭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조금씩 다 가격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76달러 부근을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란 전쟁 터진 이후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진짜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떨어졌어야 되죠. 근데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죠. 사실상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뭐 실마리가 나온 건 맞는데 실제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는 팩트적으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좀 중요하냐면 증시가 또 흔들려도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결국엔 괜찮을 만한 주식들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종목이 바로 뭐냐, 외국인 수급이 몰리는 곳을 투자해야 된다는 설명드렸고요. 최근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코스닥 기업들 위주로 몰리고 있다 설명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 증시 팔고 기관계도 코스피 증시 팔았는데 어딘 사줬어요? 외국인 기관계가 이 코스닥을 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주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양한 이유 있겠지만 일단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실적 성장세가 나올 만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곧 현재 한국 정부의 현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코스닥 부양책 그냥 기대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이 본격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증시를 부양시키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 이 바로 코스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근에 정책적으로 발표가 됐죠. 6월까지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코스닥 부양책은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코스닥 기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잘 들어왔고 특히나 그의 수급을 잘 받았던 게 코스닥 상위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미 근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따라잡아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사실 이 손절가가 좀 넓어지는 상황이라서 이제 함부로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덜 올라간 종목 중에 반도체 올라가고 나서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두 번째 2등주, 3등주가 될 만한 종목들은 업종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로봇 쪽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이라는 거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주도적으로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현대차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3월 GTC 3월 16일 3월 중순쯤에 GTC가 열리죠. 엔비디아의 GTC가 열립니다. 정확하게는 엔비디아의 GTC에서 4세대 먹거리라고 하면서 로봇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때 현대의 로봇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와 함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로봇주를 찍어야지 2차 전지주를 찍냐? 물론 뭐 다 괜찮습니다. 저는 세계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로봇을 사야 돼 왜 2차 전지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상승폭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조금 더 상승폭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애초에 로봇의 현재 주도주는 현대 계열이죠.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비교적 뭐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바로 움직이기에는 최근 시장이 한번 흔들려가지고 진정되고 다시 올라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2차전지도 시가총액이 완전 작은 건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들보다는 좀 비교적 지금 현재 엉덩이 좀 가볍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2차전지의 근본적인 실적 개선이 이제 곧 지금 3월달에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왜 2차전지가 특히나 주목받느냐라고 하면 3월은 이번 달은 2025년 작년이죠. 작년에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웬만한 내용 다 나왔는데 4분기 2025년도 4분기라고 한다면 10월 달에서 12월 달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 매출이 얼마나 났는지 뭐 자세한 보고서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공개가 되는 시기입니다. 사업 보고서는 원재료 및 생산 설비 그냥 매출 영업이 이게 아니라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원재료는 얼마나 샀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뭐 생산 설비는
현재는 얼마나 가동되고 있고 가동률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매출 및 수주 상황, 매출이 얼마나 났고 수주는 얼마나 일감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미착품, 원재료, 제공품 등 구체적인 재고 자산, 얼마나 재고 자산을 쌓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기업의 디테일한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들이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기업의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사업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모두에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냐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2차 전지는 최근 적자가 한번 났다가 회복하는 중이니까요. 재고 자산 적자가 심했던, 그러니까 내가 10개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10개를 만들었는데 4개밖에 안 팔려서 6개가 문제가 돼서 이 재고가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2차전지이기 때문에 이 2차전지 배터리 산업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계속 시장은 커지는데 과잉 생산에서 적자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확실히 재고 자산의 구체적인 상황, 매출 그리고 수주 상황, 이런 것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거예요. 제 원재료 같은 것들 얼마나 샀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일 게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로 적자가 컸던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생산 속도 조절 및 뭐 이게 원래 10개 생산하는데 4개밖에 안 팔리니까 4개 10개 생산을 4개로 좀 줄였겠죠. 그죠? 속도 조절 좀 했고, 그리고 ESS 수주,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소재라든가 배터리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 사실 굉장히 이제 전기차에 들어간 건 비쌉니다. 근데 이 ES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 대신에 여태까지 재고 자산으로 쌓여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뭐 소재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ESS 수주로 인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사업 보고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했는데, 속도 조절 누가 제일 잘했고, 이거 재고 자산 문제 안 생기게 누가 관리를 잘했는데 라는 것이 바로 이번 3월 달에 공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에 성공한 기업은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서 현재 2차전지 기업들에게 3월 달은 의미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사업 보고서에 나오죠. 자, 근데 그럼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누구냐라고 하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일 가능성이 저는 현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심플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집이 상승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BM일 좀 많이 매수해 줬었죠. 둘 다 괜찮다라고 좀 보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최근 급락 증시에서도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매집해 주거나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삼성 SDI향 기업이라서 배터리 이제 이 속도 조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설명드린 건데 한 번 더 모르신 분들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삼성 SDI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 속도 조절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극적으로 좀 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 SDI의 소재를 공급하는 2차전지 소재 기업,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을 열심히 했겠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이 많아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통 생산세액공제라고 해서 제품을 많이 생산해낼수록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공장이 가동해도 됐었어요. 이게 보조금 혜택 받으면 우리 뭐 특별한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했지만 이 2025년도에 받은 보조금만 약 1.5조 원입니다. 이제 환율 기준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죠.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작년 2025년도 매출 영업이익을 보시면 1.3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 없었으면요, 얘네 적자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예요. 그만큼 보조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삼성 SDI는 미국에 공장이 없으니까 애초에 속도 조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됐고, 그로 인해서 2025년도 적자가 좀 현재 꽤 많이 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연도부터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회복을 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업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굳이 기업으로 친다라고 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상황 자체는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의 소재 기업들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지금 현재 이제 영향을 좀 받겠죠. LG 에너지솔루션 향 기업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은 당연히 보조 혜택을 받았으니까 괜찮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속도 조절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재고 평가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LG 향 기업들의 적자 폭이라든가 지금 재무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겠죠. 이번 사업 보고서 공개되는 게 당연히 안 좋겠죠. 그에 비해서 삼성 SDI 향 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저는 계속해서 에코프로 BM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움직이는데 LLF 같은 경우에 안 움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차이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 1분기, 2분기 괜찮아질 거라고 현재 보이는데요. 현재 보시면 지금 1분기, 2분기, 작년 1분기, 2분기, 4분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지금 보시면 평균 가동률이 천천히 다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솔루션도 32%에서 49%로 올라왔고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올라오면서 22%에서 26%로 개선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수주잔고자 상당히 안 그래도 속도 조절을 좀 잘하는 상태에서 수주까지 잘 받다 보니까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수주 잔고가 쌓인다는 얘기는 일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도 조절만 잘하면 계속 일감이 많아지면서 돈 잘 받을 수 있겠죠. 현재 2021년 2025년도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합계가 보시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에코프로는 상당히 이번 4분기에도 괜찮을 것이다. 이번 사업 보고서에도 괜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현재 헝가리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추가적인 공장도 세웠죠. 이거 왜냐면 더 많이 생산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속도 조절에 성공했다는 이제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추가적인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서 또 투자를 현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에코프로의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힌트를 과거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괜찮을 거예요. 에코프로도 좋겠지만 나머지 기업들 괜찮을 게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2016년 4월에 한 번 그리고 2017년도 1월에 한 번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수출 세금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부가세를 줄이는 건데 이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 본토에서 생산할 때는 그대로 이제 세금을 내지만 해외로 수출할 때는 세금을 깎아줬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수출 세액공제라고 좀 보시면 돼요.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거의 뭐 10% 가까이 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규모였죠. 근데 이번에 4월에 한 번 이미 내렸고요. 그리고 혜택을 줄였고 2017년도 1월에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 배터리를 과도하게 세금 혜택이 없으면 과도하게 생산해내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되고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원자재 생산량을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과잉 생산이 사라지니까 중국에. 이 보조 혜택이 사라지면서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거든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원자재 가격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상승 추세일 때 이 기업 2천 소재 기업들이 좋은 게 좀 싸게 원자재를 사서 비싸게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싸게 생산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런 상승 추세가 천천히라도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매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잡아보셔야 된다는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안 그래도 사업 보고서 이 재료도 있고 이 지금 로봇 이슈도 분명히 또 다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 SDI 향 기업이 좀 더 명확해 보이니까요. 이쪽을 관심 갖고 두시면 다시 한번 증시가 흔들려도 차라리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봤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정보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이재진은 제자는 I입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급등천주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추천주 포착자로 등 나오는데 이게 다양한 정보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핸드폰 번호, 뭐 개인 정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 뭐 추천주라든가 뭐 자료집이라든가 혹은 뭐 아침 시황글 이런 거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글 올릴 때마다 푸시를 바로바로 알림을 보내드리니까 맨 아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자마자 알림 설정 버튼이 나오면 푸시 설정 버튼이 나오면 푸시 설정 정도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급등천주에 접속하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기 급등천주, 우리가 뭐 시장에 따라서 뭐 수익을 많이 날 수 있고 적게 날 수 있겠지만 확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만 부리지만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공직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쯤에 자료집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로봇 자료집, AI 자료집 나와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위에 급등 포착 자료를 클릭하시면 장시작전 시황이 나옵니다.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주요 뉴스들,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정보 뭐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무료로 이제 푸시 버튼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 받으시고 푸시 버튼만 설정해 두시고 푸시 올 때마다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유튜브 올려드릴 때도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오늘은 일단은 시장이 워낙에 반등세가 좀 강해서 일단 급해서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당장 3월에 매수해야 되는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선춤해야 되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일단 제가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다 보니까 반등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먹을 수 있는 주식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1번을 남겨주시고, 나는 그런 종목도 좋지만 나는 좀 천천히 안전하게 모아갈 주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2번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댓글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코멘트 이야기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